방금 보신 대로 된다면 근무 시간과 급여 체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로 바꾸면 어떤 주는 근무 시간이 52시간이 넘더라도 최대 한 달까지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52시간 그 이내로만 만들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연구원들처럼 밤새워 실험하고 결과를 보는 직업 같은 경우는 반길만 한데 반대도 많겠죠. 조동욱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것을 월이나 분기 단위로 확대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걱정이 될 법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로 잡아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연장 노동의 관리 단위를 한 달, 3개월, 6개월과 1년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지금 일주일보다 52시간, 현재는 주 52시간인데 그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9시간까지 일한다면 만약에 닷새 일한다 치면 15시간 이상씩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섭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근무 다음 날 또 근무가 있으면 11시간을 반드시 쉬도록 하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제도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산술적으로 더하고 또 빼보면 일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69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휴식 시간인 11시간을 빼고 필수 휴식 시간인 1시간 30분을 또 빼면 11시간 30분씩 총 6일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69시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현재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일주일이라서 이런 근로시간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근로시간 단위를 한 달 이상으로 늘리면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연구에서는 주 69시간 근무가 이례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연구회가 제시한 대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한 달이나 3개월, 1년으로 관리 단위를 늘리면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을 각각 90, 80, 70% 수준으로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총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 시간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아까 설명드렸던 11시간 강제 휴식 제도도 대안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한 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69시간, 하루 11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임금 체계, 이 호봉제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을 보면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1년간 보여준 직무와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의 신규 채용 기회가 늘어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분 대표제를 실시해서 특정 직무나 직군, 부서 단위에서도 회사와 임금 협상이 가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직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성과를 요구하는 젊은 MZ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연구회가 어떻게 보면 권고한 수준이잖아요.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실행 가능성을 먼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사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취임 후 완수할 세계 개혁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번 권고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역시 지난 7월부터 1년 넘게 1년 가까이 윤석열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해온 단체이기도 한데요.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정부는 최근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 하나 중에 하나였죠.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서 내년에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개혁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노동계 반발을 다시 잠재워야 하고 다수당인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은 남은 과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